자, 논리 하나 추가됩니다. 지금부터 논리가 하나 추가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도형의 방정식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냐면, 딱 이 과정에 의해서 우리는 자취의 방정식의 논리가 뭐냐? 선생님, 자취의 방정식의 논리가 뭔가요? 방정식의 논리가 뭡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난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 인지, 모호, 식. 이 과정인 것 같아. 딱. 머릿속에. 그럼 뭐 대 인지 아니야? 뭐 대 인지? 뭐 대 인지? 문제에서 제시된 상황에서 점의 모임, 즉 점들이 모여 있다. 즉 어떤 도형이 분명히 그려진다라는 걸 인지하는 거야. 문제에서 어떤 도형인지는 안 알려주는 거지, 그치? 자취의 방정식은, 아니, 야, 너네들 방금 배웠던 직선의 방정식 있지, 이거. 선생님, 이건 자취의 방정식 아니에요? 이것도 자취의 방정식 맞아요. 근데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걸 따로 배우는 이유는, 이미 자취의 방정식을 그냥 보고 있는데 왜 배워요? 이게 아니라, 자취의 방정식을 따로 배우는 이유는 거기서 설명하고 싶은 어떤 논리가 있는 거야, 논리가. 이게 뭐냐면 도형을 제시하는 새로운 방식이야. 지금까지는 도형을 주면 진짜 도형을 줬거나 도형의 방정식을 줬거나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너희들한테 도형을 제시했단 말이야. 함수의 그래프를 주거나 함수의 식을 주거나 이런 방식으로 너희들한테 함수를 결정해서 줬단 말이야. 지금까지는, 그치? 근데 그 방식이 한 가지 더 늘어난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건 논리의 한 획이 하나 더 생긴 거기 때문에 도형을 제시하는 방식이 하나 더 나온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 니네가 지금까지 봤던 식도 사실 어떤 자취로부터 나온 거일 수 있지, 그죠? 원의 방정식도 자취의 방정식이죠. 맞죠? 뭐 이 자취의 방정식이 하나의 소재로서 원이 또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자취의 방정식의 논리는 너희들한테 앞으로 도형이나 함수를 주는 새로운 또 하나의 방식으로 교과서에서 우리가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방식이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이런 설명을 할 거야. 일반화에 대한 수학적 생각. 어떤 점들이 모여 있어. 일반화에 대한 수학적 생각. 근데 그게 만약 자연수 정수야. 맞아?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점화식을 세워야 돼. 자연수 정수면. 근데 그게 실수야.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 자취의 방정식 세워야 돼. 알았어? 이 일반화를 시킨다. 왜냐면 뭐냐면 추론으로 안 된다는 거거든, 이게. 추론으로 안 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선생님? 이게 왜 진짜 중요한 논리냐면 일반화에 대한 수학적 생각이기 때문이야. 이거 뒤에서 이제 점화식 할 때 한 번 더 얘기하거든. 뭐로 안 된다고? 추론으로? 안 돼요. 문제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만족시키는 점 P가 있다. 저걸 만족시킨다고? 제곱했는데 두 개를 더해서 뭐 2로 나눠서 했던 값이 뭐 이거 더해서 루트 씌운 거랑 같다고? 이 점 만족시키는 거 K 숫자 딱 대입했어. 1 할 때, A 할 때 나오는 B값 하나 점을 찍어봤어. 이거네. 또 하나 숫자 대입해서 방정식 풀어서 점 하나 또 찍었어. 이거네. 그렇게 찍어서 너희들이 그림을 알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란 말이야. 나중에 수열 공부, 좀 있으면 수열 공부하는데 거기서 나와요. 문제에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뭐 직렬 연결하고 병렬 연결하고 무한히 연결해서 이거 고대 논술 문제인데 그럼 그 상황에서 숫자 하나 딱 대입해서 계산했더니 존나 복잡하게 결론 하나 냈어. 2개 냈어. 아씨, 규칙이 안 보여. 세 번째는 계산할 자신이 없어. 이럴 때 우리가 뭐 합니까? 그게 이산적이고 동일한 시행들의 반복이면 점화식 세워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근데 그게 지금 것처럼 연속된 어떤 점들에 대한 모임이며 우리는 자취의 방정식을 세워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논리는 너희들한테 지금까지 했던 도형을 제시하는 새로운 한 가지 논리가 더 생긴 거지 얘가 뭐 하여튼 그런 게 아니야. 알겠어?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야. 첫 번째는 너희들이 어떤 점들이 모여있다. 두 번째는 뭐냐? 그 모여있는 점이 뭐한다? 그 점이, 그 도형이 어떤 도형인지를 모르겠다. 어떤 도형인지를 모르겠어. 모호하다는 얘기야. 추론으로 안 돼. 점을 찍어보니까 안 돼. 그랬을 때 네가 그 상황과 동치가 되는
식을 딱 구해봤더니, 관계식을 딱 구해봤더니, 그 식의, 이 식의 구조를 보고 우리가 다시 어떤 원이었구나. 이런 느낌이 바로 자취의 방정식. 알겠어? 다시, 딱 이 느낌은 자취의 방정식 모든 문제도 동일합니다. 알겠어요? 도형이다. 뭐지? 식을 세웠더니 됐네. 이런 느낌이죠. 그죠? 이게 너희들한테 도형을 제시하는 새로운 방식이야. 알겠습니까? 논리를 잘 생각해보시면 아는데 고1 때 다 배워요. 논리를. 그 위에 뭔가 이렇게 하나씩 쌓는 거라서 자체 방정식 별 한 100개 쳐놔야 돼요. 진짜. 알죠? 그 100개와 100만 개의 차이는 없어요. 그냥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100개라고 할 때도 있고 100만 개가 1000만 개라고 할 때도 있는 거지. 근데 1000만 개가 더 중요해요? 100만 개보다 100배 중요한가요? 다 똑같이 중요해요. 10개나 5개나. 아세요? 3개나 다 똑같이 중요해. 어쨌든 야 별표 한 3개 쳐놔. 별표 쳐놓은 건 다 중요한 거 알겠어? 맞지? 자,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제가 이제 뭐라고 써왔냐면 이 자취의 방정식을 세우는 팁을 좀 드려요. 팁. 그 느낌의 팁이죠. 느낌 팁인데 이러한 3가지 정도의 느낌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자취의 방정식에 대한 팁을 드린다고. 팁. 알았어? 3가지 정도 느낌이 존재한다. 너희들 일반적으로 자취의 방정식을 세울 때 어떤 점이 있고 이 점들이 좌표 평면 위에 하나가 찍히는 게 아니라 문제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되게 많이 찍혀서 어떤 도형을 만들 것 같은데 그 도형이 어떤 도형인지 모호해서 문제의 상황과 동치가 된 어떤 관계식을 끌어냈더니 XY에 대한 관계식이 딱 나오면서 이 부정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점들이었구나. 그래서 원이었네? 뭐 이렇게 하는 논리를 공부하는 거잖아. 근데 그 식을 세워지는 과정에 크게 느낌이 3가지 정도가 존재한다고요. 그 3가지가 뭐냐? 변수가 없다. 문자라고 할게요. 문자라고 하거든요. XY 외에 문자가 없다. XY 외에 문자가 1개 있다. XY 외에 문자가 2개 있다. 뭐 이 정도 상황이 보통 너희들이 일반적으로 세워진 느낌이고 이 느낌은 너희들이 앞으로 배우는 수능 끝까지 거의 변할 게 없어요. 거의 바뀌는 게 없어. 알았어?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뭐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뭘로 세우는 거야? 너희들이 지금 배웠던 뭘로? 공식을 통해서 관계식을 세우면 뭐 간단히 얘기하면 원 같은 거 있잖아. 반지름의 길이가 4도, 그러니까 이 길이가 일정한 점들의 모임. 그럼 x, y라고 찍고 지금 뭐 일정한 점들의 모임을 너희들이 원이라는 걸 예측 못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만약 어떤 멍청이가 예측을 못했어. 이거 어떻게 원이야? 일정한 거리라고 다 원이야? 그래서 걔는 그 일정한 거리 2를 갖다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2다라고 식을 세웠어. 그랬더니 자기가 외우고 있는 원의 방정식이 나와서 원이었구나. 그죠? 뭐 이렇게 됐다고 치자고. 이럴 때는 있잖아. 우리가 뭐가 없어요? 2,1 뭐 거리가 3이다. 인 x, y들의 모임이다 라고 하면 xy 외에 문자가 없죠. 변수가 없죠. 변수가. 아니다. 문자라고 하지 말고 변수라고 하자. 문자는 있을 수도 있거든. 미안해. 변수라고 해. 변수라고 해서 무조건 x는 아니야. x, y 외에 변하는 게 없어. 반지름도 일정하고 중심도 일정해. 알았어? 자, 변수. 뭐 공식 관계식을 쓰면 되고 x, y 외에 변수가 하나 새겨져. 알았어? 공식 관계식. 이 다음에 우리가 매개 변수.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관계식 세우는 매개 변수 관계식을 세우면 되고 변수가 2개면 이거는 변환 관계식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느낌이 이런 거죠. 매개 변수 관계식은 뭐냐면 x, y가 다른 변수 하나에 의해서 x도 결정되고 y도 결정돼. 얘가 변함에 따라서 얘도 결정되고 얘도 결정되고 이런 상황이야. 문제 상황이. 예를 들면 거기 109쪽에 예시 2번 있잖아. 예시 2번 있잖아. 봐봐. 예시 2번 봐봐. 그거 둘 다 움직이는 직선인데 m이 바뀜에 따라서 저 모두 바뀌어. 점 P도 바뀌지. 그지? 맞지? m이 결정이 되면 m이 계속 변하잖아. m이 변함에 따라서 교점도 계속 변하죠. 그죠? 야! m이 변하면서 교점도 변하지. 그지? 맞아? 이런 게 이제 매개변수 관계식이. 알겠어? 선생님! 저는 지금 하나가 m이고요. 하나 마이너스 n분의 1이어서 기울기 곱은 마이너스 1이 되는 상황이니까
봐봐, 나 봐. 자,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상황이잖아, 그지?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상황이니까 저는 이 앞에 있는 직선이 원점을 지나는 사실도 알고 뒤에 있는 직선이 2,3을 지나는 사실도 알고 두 칸에 세 칸 2,3을 지나는 사실도 알고 두 개의 직선은 항상 m이 결정됨에 따라서 수직관계를 유지하니까 저는 이 상황이 원의 상황인 걸 알아요. 그죠? 그래서 원의 방정식이라고 했으면 너희들은 자취의 방정식의 논리를 안 쓴 거야. 그거 안 쓰고 문제 푸는 게 맞아, 이 상황은. 원래는. 왜냐면 점들이 모여있는데 걔가 원이라는 게 예측이 됐잖아, 원의 성질에 의해서. 그지? 맞지? 근데 이렇게 해서 이 원이다라고 하면 맞을까 틀릴까? 틀리죠. 왜죠? 왜 틀리죠? 저 원을 완벽하게 표현을 못합니다. 이런 거 갖고 이제 쪼잔하게 물어보면 이제 고난도 문제가 된다고 약간. 왜 표현을 못하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직선 y는 mx가 표현 못하는 직선이 뭐죠? 이 직선 표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표현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수직이 되는 순간 이거 구멍 뚫어야 됩니다. 저런 원은 결정이 안 돼요. 원이 결정돼 m이 결정된다고. 알았어? 두 번째로 그 뒤에 있는 직선도 1차 함수 형태니까 모두 표현 못해요. 이걸 표현 못하죠. 그러니까 얘를 표현 못하죠. 이렇게 만난 경우 표현이 안 돼서 뭐 두 개 구멍 뚫어고 원 그려야 됩니다. 만약 니네가 모르라고 해도 굳이 자취의 방정식 논리를 안 쓰고 문제를 푼다고 해도. 그죠? 근데 자취의 방정식의 논리를 써서 문제를 풀려고 한다면 너희들은 두 연립 방정식의 교점 구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이거죠? 이 두 연립 방정식의 교점 구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m이 결정됨에 따라서 이 직선도 결정되고 이 직선도 결정돼서 두 연립 방정식을 풀었을 때 x, y가 나오는데 그 x, y를 대입했을 때 식이 성립하는 그런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 거 아니야? 그때 우리는 매개변수 관계식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식을 세우냐? 이 매개변수 하나가 얘를 결정하고 얘를 결정해. 그때 이 매개변수를 소거시키면서 이 둘 녀석의 관계식을 세우면 결과적으로 잘 따져보면 그 관계식이 우리가 원하는 자체 방정식이 돼. 그러니까 이건 m에 대한 방정식으로 보는 거야. 그거 넘겨, x를 넘겨. 넘겨서 여기다 대입해. 그 식 정리하면 원의 방정식이 딱 나와. 자, 너네가 아까 봐봐. 너네가 아까 순간적으로 내가 이거 원 맞아? 라고 얘기했을 때 맞다라고 했고 이거 두 개 구멍 뚫어야 되거든? 라고 했을 때 납득을 했지. 그치? 우리가 분명히 배운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간적으로 따지지 않는 그런 논리들. 그죠? 따져야 될 게 되게 많진 않은데 자꾸 안 따져. 근데 방금 너희들이 이거 넘겨서 얘한테 대입하는 과정에서도 뭔가 안 따진 게 있어. 그게 바로 등식의 성질이야. 얘를 넘길 때는 여러분들이 x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을 주고 넘긴 거야. 그게 동치변형이야. 얘를 갖다 동치변형할 때 x가 0이면 주어진 식은 성립합니다. x가 0이 아닐 때는요, m은요, x분의 y가 맞아요. x가 0일 때를 거기 밑에 있는 것처럼 2번하고 3번에도 케이스를 나눠서 해봐야 돼. x가 0일 때, y가 0일 때. 나눠서 대입할 때 등식의 성질에서 둘 다 0이 아닐 때는 대입해서 가능하지. 맞아? 근데 y가 0이어도 안 됩니다. 그 밑에 분모에다 대입해버리면 m이 지금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대입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분모는 0이 아니다. 그럼 분모가 0일 때 따로 확인해야 돼. 그럼 x가 0일 때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y값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원중에서 x가 0인 거 빼야 되고 y가 0일 때 그거 해서 빼야 되고 그러면 거기서 0,2하고 2,0을 제외한 즉 도형이 나와. 알았어? 뭐 어차피 자취의 길이는 상관없으니까 그냥 구하면 되는데. 알았어? 그러니까 수식적인 연산 과정에서도 너희가 등식의 성질을 동치 변형을 해야 아까 얘기했던 이 두 가지 상황이 빠진단 말이야. 자, 그래서 원래 2번 같은 경우는 자취의 방정식으로 푸는 건 아니고 그냥 푸는 게 맞는데 자취의 방정식으로 한번 풀어보는 느낌에 대한 설명을 해보려고 조금 약간 한번 억지로 한번 해봤어요. 매개변수 관계식으로. 세 번째가 변환 관계식인데 변환 관계식이 뭐냐면 문자가 두 개 있을 때 봐봐 니네가 x'과 y'이라는 두 개의 변수가 있고
니네가 구하려는 P라는 점에 X, Y라는 두 개의 변수가 있는데 이 두 개가 결정됨에 따라서 이 두 개도 결정되는 상황이 변환관계식이야. 매개 변수는 아까 변수 하나가 결정됨에 따라서 X도 결정되고 Y도 결정되는 상황들, 얘가 변하면 얘도 변하는 상황들, 이게 매개 변수 관계식에서 M에 대한 방정식으로 M을 소거시키면 무조건 우리가 원하는 관계식이 나오고, 알겠어? 이 두 번째는 얘도 얘 둘 다 결정됨에 따라서 얘가 결정되는 상황이야. 이런 상황은 보통 이 둘 간의 관계식까지 같이 나와. 알았어? Px 프라임, Y 프라임은 0이라고 하는 이 도형에 대한 자취의 방정식이 나와. 알았어? 이 문제를 푸는 일반적인 방식은 뭐냐? 너희들이 지금 이 x, y가 모호하잖아. 어떤 도형을 그리는지. 이 x, y에 대한 관계식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그때 얘와 얘에 대한 관계식을 세우고 이 관계식에 대입해서 우리가 원하는 x, y에 대한 관계식을 세우는 거야. 잘 봐. 얘와 얘에 대한 관계식이 나왔어. 누구에 대한 관계식? x 프라임, y 프라임, x, y에 대한 관계식이 나왔어. x, y에 대한 관계식이 나왔어. 이 관계식이 나와 있고 우리는 xy에 대한 관계식이 필요하고 문제에서는 얘가 지금 주어졌지. 누구에 대한 방정식을 풀어야 될까? 얘기해봐. 야, 니네 2차 방정식에서 방정식을 푼다는 것은 변수가 미정계수에 대해서 표현된다는 거잖아. 동치변형으로, 그죠? 그럼 너희들은 이 x'과 y'에 xy에 대한 식을 대입해서 우리가 원하는 xy에 대한 관계식을 얻으려고 하는 거거든. 누구에 대한 방정식을 풀어야 돼? 이 연립방정식 풀어야 돼요. 보통 1차식 나와. 니네 풀 수 있는 방정식 나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니네 풀 수 있는 방정식 2차 방정식 끝이고 연립방정식이라고 해봤자 1차식과 연립하는 게 끝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거 외에는 다 교육과정 벗어난 겁니다. 알겠어요? 약간 바꿔서 1차식과 2차식 바꿀 수 있는 형태들도 너무 과한 겁니다. 고1 내신에나 나올 수 있는. 알겠어? 그리고 심지어 그래서 내년 교육과정에서 빠진다고 돼 있어요. 복잡한 2차식과 2차식 연립방정식은 뺀다. 실제로 나왔어. 빼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그죠? 그 논리도 그거 굳이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는데. 봐봐. 됐어? 누구에 대한 방정식 푼다? X'과 Y'에 대한 방정식을 풀어야 돼. 알겠어? 그래야지 X'이 미정계수 XY에 대한 식으로 나오고 Y'도 미정계수 XY에 대한 식으로 정리가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대입할 수 있지. 그죠? 니네가 이게 어떤 문자를 변수로 보고 방정식을 풀지를 생각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 따져내는 것들이 그냥 느낌과 경험이 아니고 아 방정식을 푼다는 말이 그런 의미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뒤로 가서 나오는 논리들이 새로운 논리가 아니게 돼. 아 기존에 있던 논리에 대해 이런 의미를 담은 거구나 정도로 계속 뭔가 상황들이 해석될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그래서 방금 변환관계식이요. 그 예시 2번에 나와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야, 예시는 읽어보기만 할게. 딱 저 느낌인지 봐봐. X축 위에 있는 점 A가 있는데 A가 있어요. 뭐 정점이든 동점이든 있어요. 문제를 끝까지 읽어야 정점인지 동점인지 결정이 될 텐데 Y축 위에 있는 점 B도 있어요. 길이가 6이래. 봐봐. 길이가 6이래. 상상해. 길이가 6이래. 맞지? 이것도 되잖아. 이것도 되지. 이것도 되지. 여기까지 다 되지. A, B가 변수예요. 변해요. 되죠? X축과 Y축의 양의 부분을 움직일 때 여기 이 말까지 보니까 여기네. 여기서 양의 부분을 움직이는 상황이었어. 이런 상황에서 A, B의 중점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다. 야! 중점의 자취가 대충 느낌으로는 선생님 저는 그냥 원인 게 보여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 이 문제를 많이 풀어봤거나 그래서 이미 머릿속에 지식, 기억으로 저장돼 있는 거지. 이거 직관적인 상황 아니야 이거. 알겠어? 연속적으로 움직이는데 어떻게 중점이 움직이는 게 직관적으로 보여. 또라이지 그러면. 알았어? 그래서 너희들이 보면 알겠지만 그 중점의 좌표가 뭔가 움직이니까 도형이긴 한데 무슨 도형인지 애매하잖아. 그러니까 얘를 갖다 x, y라고 놓고 이 둘 간의 관계식을 세우는데 변수가 얘 A고 얘도 B고 A와 B가 서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제한 범위 내에서 0과 6 사이 얘도 0과 6 사이에서 움직이잖아요. 그 둘 간의 관계식이 피타고라스 정에도 나오잖아. 길이가 6이니까 그지? 이런 상황이라고. 문자 두 개 A, B 두 개 둘 다 변수 x, y 그지? 그 중점 공식으로 x와 y와 a, b 대한 식이 나와서 a, b에 대한 방정식을 풀어야 그 식을 a, b에 대한 식으로 탁 대입해서 우리가 원하는 x, y에 대한 식이 나올 거 아니야. 그죠? 이런 어떤 그냥 식의 동치 변환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x, y 간의 관계식까지 그냥 끌어내서 그 식을 보고 아 도형이구나. 이런 도형이구나. 이렇게 아는 게 자체 방정식의 논리야. 알겠어?
앞으로 도형을 제시하는 방법이 한 가지 더 늘었다. 식만 갖고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림을 진짜 주는 것도 아니고 맞죠? 그림의 상황을 그냥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자추의 논리를 통해서 어떤 그림인지 니네가 알아내. 그 논리까지 같이 나온다. 네. 넘어가세요. 느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뭐 각의 이등분선은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이라고 써놔. 한번 그거 써면서 동치를 한번 느껴봐. 124번 위에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쓸 수 있다. 124번 위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통해서 왜냐면 두 직선의 각의 이등분선이 얘랑 얘 항상 두 개가 존재하는데 모든 점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얘까지의 거리와 얘까지의 거리가 동일해. 어떤 점을 잡아도 동일해. 동일해. 그러니까 니네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 같다라고 놓는 순간 그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두 개 써서 같다고 놓는 순간 두 직선이 동시에 표현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됐죠? 네, 넘어가세요. 네, 거기 복소수가 나왔는데 복소수에 대한 기본 연산만 할 줄 알면 되는 겁니다. 위아래로 유리화하는 사람들도 있고 양쪽에 x 빼기 i를 곱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거 유리화하면 계산 좀 많이 복잡해져요. 되게 복잡하진 않은데 그냥 할만해. 자, 어쨌든 a, b가 그리는 거 동치 변형하면서 내가 도대체 어떤 실수를 했길래 구멍이 안 뚫렸나 좀 생각을 해봐. 알았어? 그게 바로 니네가 식의 동치 변형을 연습하는 과정이야. 알겠어? 아,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지? 그런 게 나중에 한 끗 차도 문제를 틀려서 아는 건데 아니야. 평상시에 그렇게 수학 논리를 우습게 보면서 하면 안 되거든. 그러면 나중에 가서 실수가 돼. 넘어갈게요. 됐어. 끝. 112번. 자, 왜냐면 샵3가 한 5분이면 끝나. 그래서 이것만 하고 쉴게. 어? 기다려봐. 30분, 3시 반. 위치관계. 자, 내가 아까 지금 있잖아. 15분 내로 끝내야 돼. 15분 내. 됐다. 됐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 야, 5분 쉬어봐. 5분 쉬어. 잠깐. 네, 쉬어.